안녕하세요.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들 이것만 정리하셔도 여러분들의 커리어가 평소보다 한 10배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보시면은 일단 제가 합격비법 백문백답에다가도 수록했던 내용인데요. 우선 평생 직업을 그려라입니다. 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경쟁은 너무나도 치열해집니다. 지금 상태가 그렇죠. 청년 실업률이 급상승하고요. 구조조정의 칼바람도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요.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면서부터 취업 이후에도 안전한 직장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죠.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의 평균 수명이 2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요. 취업만을 위한 스펙은요.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우리한텐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 만큼 취업 자체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취업은요, 어떻게 보면 스펙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회사가 내 인생을 보장해 주지도 못하고 내가 퇴직을 하거나 회사가 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앞으로는 취업을 하고도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직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취업보다는 커리어, 직업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취업이 어떤 회사에 갈지에 대한 고민이라면 직업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회사의 수명은 길어봐야 20년이고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입사를 해도 정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어떤 회사에 가든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업입니다. 즉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험을 나타내는 게 바로 그 직업인 것입니다. 자, 직업은 내가 가진 역량과 스펙으로 입증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평생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미리 진로 설계를 해둬야 행복한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한 직업을 만드는 과정이 당연히 공부이고 그 결과물이 바로 스펙인 것입니다. 이 스펙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스펙은 직업에 대한 역량을 세분화해 가지고요.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학교, 학점, 어학 성적, 봉사활동 뭐 이런 걸 이제 스펙의 대표 항목으로 꼽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스펙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위에 나열된 스펙만 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기업에서 원하는 스펙을 쌓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직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불행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는 직업을 위한 스펙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펙과 그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상대적으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위에 나열된 스펙의 경우에 최소 조건만 만족이 되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크루트나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더라도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보는 스펙으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 그리고 관련된 분야 관련된 전문성 이런 거를 이제 꼽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자격증이 대표적일 거고요. 이렇게 학점, 영어 성적, 봉사활동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도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학생들의 심리는 간단합니다. 수많은 경쟁자가 이 점수에 목을 매는 그 와중에 나만 안 하면 뒤처진다 이런 불안감 때문이죠.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은요. 뒤에 설명할 몇 가지 요령으로 스펙을 유기적으로 설계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취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만 하면 된다. 이런 단기 목표에 치중하는 사람이 자기의 꿈과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할지는 미지수죠. 다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려면 당장은 남들보다 늦을 수는 있어도 훨씬 오랫동안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커리어 설계랑 관리는 직무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맛보고요. 무식하고 용감하게 실행에 옮기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고 전문화하고 경력을 관리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직업을 만들고 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걸 찾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직업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팁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찾아보는 건데요. 옛날에 제가 참고했던 사이트입니다. 자비룸 사이트.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기 사이트에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뜹니다. 자비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직무사전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를 탐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탐색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전문 직무사전 속에 뭐 지원직, 뭐 영업 유통직, 뭐 등등 IT 전산직 등등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 마케팅 상품 개발 뭐 이런 걸 좀 클릭해 보면 각각 직무 개요, 주요 업무 이런 게 나오고요. 필요 역량도 나옵니다. 관련 자격증도 나오게 돼 있고요. 저는 이런 걸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필요 역량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자기 개발을 해보시면 좀 더 나은 스펙을 여러분들이 설계해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워크넷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도 지금 직업 정보가 다 떠 있는데요. 교육, 법률, 사회, 복지, 뭐 이런 소방직, 군인 이렇게 세부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시면은 관심이 있는 직업을 뭐 변호사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요 관련된 뭐 관련 학과, 자격, 뭐 훈련 정보, 임금, 뭐 직업 만족도 등등이 떠 있습니다. 만족도가 83.3% 이거 옛날 자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떠 있어요. 자, 이런 걸 좀 참고하면서 보면은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한 10배의 시간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참 오래 걸렸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IBM이나 아니면 유명 외국 회사, 저 마이크로소프트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 취업해서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설린 인터넷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개발자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하는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대기업에서 자리 잡은 친구들도 있었고 사회적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CEO로 활약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 막 다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 비하면 저는 좀 사회 진출이 좀 늦은 편이었어요. 공부를 하느라. 그래도 20대 중반에 굉장히 열심히 다시 한번 재기의 발판을 노리려고 회계사로 다시 탈바꿈해서 사회에 진출했죠. 저는 이제 창업을 해봤었고 대기업 생활도 해봤죠. 개업도 해봤고 학원 강사도 다 해봤습니다. 뭐 김현정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해서 지금 개업까지 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다 준비 기간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앞만 보고 꿈에 미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100세까지 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탄탄한 평생 직업을 만들어 놓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간 친구들도 가끔 이직을 준비하거나 불안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저는 여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미래를 구체화시키면은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능력을 어떻게 기를지 알게 된다면 당연히 항상 빠른 길을 아주 단기에 무슨 뭐 지름길을 찾아내지는 못할지언정 어쨌든 길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 5번씩 되새김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교육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정규 교육을 완전히 막 거부하는 그런 이상한 학생이었는데 옛날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요 곧바로 시작하는 게 쪽지 시험이나 받아쓰기 시험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보다 더 이전에 시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매 순간 시험이 아닌 시험에 직면해 왔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밥은 어떻게 먹고 말은 어떻게 하고 소변은 어떻게 보고 등등을 부모한테 배우는 데서 시작해서 학교를 거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타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시험을 받아온 겁니다. 유년기를 지나서요 10대가 되면서 더 형식적인 시험에 직면하게 되죠. 참 놀라워요. 학교에서는 내신 관리를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게 되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을 3년 동안 준비해야 되고요. 미친 과정입니다. 대학에 가서도 시험은 끊이지 않아요.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되고 어학 능력을 검증받으려면 토익이나 탭스나 토플이나 이런 시험을 쳐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 전문직 시험, 대학 진학 시험, 뭐 대학원 시험, 뭐 졸업 시험 등등 공부해야 할 분량은 갈수록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물론 이때부터 어떤 시험을 치르느냐는 개인의 자유죠. 그냥 시험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언제 어떤 시험을 보게 될지 모르는 게 복잡해진 지금 현재 사회가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대기업에 취업하면 시험이 다 끝난 줄 알고 살았는데 승진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요. 저도 뭐 이제 창업을 해봤지만 창업을 하면요 시험 없을 것 같죠. 투자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IR에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투자금이 납입이 되는 것 자체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랑 똑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다 시험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아냐 모르냐가 여러분들 인생에 10배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인사이트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곽상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